안녕하세요. 자, 오늘 교재 보면 교재 338페이지입니다. 앞전주에 부동산 공법에 6개 법이 있다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 명칭이 너무 기니까 우리는 수업할 때 편의상 줄여가지고 국계법이라고 합니다.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국계법 그러고요. 큰 내용들은 무슨 내용이 있는가 그러면 이 국토계획법이 우리나라 국토 이용에 있어서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국토를 어떻게 이용한다? 방향을 제시하는 법, 이게 국토계획법이고 시험 문제에서는 12문제 나오고요. 목표를 8문제 이상 잡아줘야 자력으로 60이 나옵니다. 그럼 국토계획법 체계는 제일 먼저 총설해가지고 총설 파트에서는 법의 목적이 있고 용어가 있는데 목적은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 용어만 좀 살펴보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장이 계획입니다. 계획에 관한 사항. 계획해가지고 크게 세 가지 계획을 배우게 돼요. 순서를 좀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광역 도시계획입니다. 첫 번째 광역 도시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그 밑에서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밑에 세 번째가 도시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앞전주에 뭐 했는가 하면 광역도시계획에서 도시, 도시기본계획의 도시, 도시관리계획의 도시. 어디가 도시인가 이거 배웠죠? 하나의 도시란 어디가 도시입니까? 첫 번째 특별시. 네, 이거 중요한 게 잊으면 안 돼요. 특별시. 두 번째 광역시. 세 번째 세종특별자치시. 네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다섯 뭐라고 했어요? 시, 그리고 군 이렇게 했죠. 이 6개가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의 도시입니다. 하나의 도시. 하나의 도시란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군이다. 반드시 암기하시고. 근데 이게 하나하나의 도시인데 이제 성격으로 보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군 해가지고 성격 딱 보면 이 시까지는 성격이 분명히 도시입니다. 도시. 근데 군은 도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군은 뭡니까? 군은 간단하게 비도시입니다. 비도시. 그래서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여기는 도시잖아요. 도시에서의 계획을 만들면 그게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이에요. 근데 군에서 계획을 만들면 비도시 임할 수 있고 곤란하니까 그냥 바로 군 씁니다. 군. 그래서 뭐라고 쓰는가? 군에서 만들면 군기본계획, 군에서 만들면 군관리계획 이렇게 써야 돼요. 일단 이거 읽는 방법부터 배워야 돼요. 쓰기는 도시군 기본계획 써놓고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야 돼?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평소에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게 군으로 가게 되면 군에서는 도시랄 말씀 안 되는 게요. 군에서는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이런 거를 모르면 나중에 업하기가 힘들어요. 나중에 중개업 할 때는 우리가 실무 들어가면 항상 조례를 봅니다. 조례를 보는데 우리 중개하고 관련된 실문제가 중개하고 관련된 실무가 무슨 조례냐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조례입니다. 도시계획조례인데 군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도시라는 말들 군에서는 군계획조례 이렇게 써야만 이 조례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시에서는 도시계획조례, 군에서는 군계획조례. 쓰기는 저렇게 쓰지만 평소에 군자를 아예 무시해야 돼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군으로 가게 되면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이렇게 알아놓고요. 2장이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제3장이 이제 개발이 있는데요. 계획 그 다음에 개발이 있는데 순서가 자 1장 총설, 2장이 계획, 3장이 개발. 이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먼저 계획을 만들고 먼저 2장이 먼저 계획을 만들고 나중에 후에 개발합니다. 이게 선계획 후 개발입니다. 먼저 계획을 만들고 이 계획에 맞춰서 개발하게 되면 뭐가 없냐 그러면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이 탄생된 가장 주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난개발을 막아야 된다. 옛날에는 국토를 관리할 때 옛날에는 법이 두 개였어요. 도시를 관리하는 법이 도시계획법.
비도시를 관리하는 법이 국토이용관리법. 지금은 통합해가지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가지고 국토계획법, 더 줄여서 국계법. 나오게 된 이거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 그래서 이 틀이 중요하다 이 얘기고. 그러면 제3장이 개발인데, 개발에서는 뭘 배우냐 그러면 첫 번째, 자, 어떤 행위가 개발 행위인가 이걸 배운대요. 어떤 행위가 개발 행위냐.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부동산 공법입니다. 부동산 공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에 대한 규제법이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법. 부동산에다가 어떠한 행위를 할 때 규제를 할까요? 부동산에다 어떠한 행위를 할 때, 개발 행위를 할 때 규제할까요? 보존 행위할 때 규제할까요? 당연히 개발이죠. 자, 이거는 규제 대상이 되지만 이거는 규제 대상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행위가 개발 행위냐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어떤 행위? 부동산에다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개발을 할까? 그걸 보고 우리가 개발 행위를 하는데 이거 나중에 암기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암기할 거 그냥 첫 글자 따가지고 건 다 이러고 암기합니다. 물, 터.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은 저렇게 암기해요. 건물, 터. 건 그러면 뭐가 있겠어? 건 그러면 생각나는 것은 건축이죠. 건축물의 건축. 물 그러면 물건 적지. 물건을 쌓아놓는 게 개발이요. 터 그러면 토지의 형질 변경. 산 깎아내는 거. 터 그러면 터석 채지. 흙모래 자갈 바위 등 캐내는 거. 터 그러면 토지 분할. 이 5가지 우리나라는 개발 행위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5가지 행위를 했을 때 전다 규제한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이런 5가지 행위는 법에서 뭐라고? 법에서 하지 마 금지입니다. 금지. 해서는 안 된다. 금지. 근데 이 금지에는 크게 2가지 금지가 있어요. 금지에는 2가지 금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금지에는 무슨 금지가 있냐? 첫 번째 절대 금지입니다. 절대적 금지. 절대 반대가 뭡니까? 상대입니다. 상대적 금지. 절대적 금지는 이겁니다. 이 금지를 일단 하지마 금지시켜놓고 이 금지를 해제를 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면 절대 금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어느 누구라도 해제할 수가 없는 거지. 우리가 살인하려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야겠죠? 하지마. 단 옆에서 기분 나쁘게 하면 1번, 2번, 3번 참고 4번째는 해도 괜찮다. 그런 말 있습니까? 없어요. 끝까지 참으면 끝까지. 절대 금지입니다. 하지마. 상대 금지는 일단은 하지마 딱 해놓고 법에서 기준을 쫙 만들어요. 그 상태에서 이 기준 맞추면 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고요? 해제가 돼요. 해제가. 금지를 풀 수 있다고. 이렇게 금지를 갖다가 이 상대적 금지는 금지를 만다고 해제하는 거. 이렇게 금지를 해제해 주는 거. 금지를 해제한다. 이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금지를 해제한다. 이런 행위를 보고 우리는 허가라고 그래요. 허가. 우리가 허가받는다 이 얘기만 허가받는다. 뭐 하려면 허가받고 해라. 허가받고. 그 허가의 본래 뜻이 이겁니다. 금지를 풀어라 이런 얘기예요. 일단은 하지 마 그랬으니까 국가에서 하지 마 그러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어쩌는 거요? 처벌하는 거예요. 근데 하고 싶다. 하고 싶으면 절대 하지 말아요. 뭐 받으면 된다고? 허가 받으면. 허가를 받게 되면 금지가 풀리니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일단은 건, 물, 터 5가지를 금지시켜 놓고 이게 절대 금지가 아니요. 하고 싶으면 뭘 받으라고요? 금지를 풀어라. 허가를 받으라. 그래서 허가 받으라 해가지고 허가 절차가 쫙 나오게. 이렇게 하면 허가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배우고 세 번째 이 개발 행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반 시설이 필요하면 어떻게 설치할까 이걸 보는데 개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기반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쉽게 저기 산이 있어요. 산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산에 사람이 갑니까 안 갑니까? 주말에 등산객 빼고 가요 안 가요? 10만이 빼고 가요 안 가요? TV 보면 자연인 그런 사람 빼고 그런 정상적인 케이스가 아니거든요. 산에 사람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주차장이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어요. 공원은 필요 없어요. 학교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산을 깎아요. 산을 깎아가지고 자 여기에 이렇게 건축합니다. 개발한다고 이제 산을 깎아서 개발하면 사람이 갑니까? 가죠. 뭐가 필요해요? 도로가 필요하죠.
학교가 필요하죠. 주차장 필요하죠. 개발을 안 했으면 안 필요한데 개발하다 보니까 도로, 학교, 공원, 주차장, 걸버거리가 기반시설 이게 필요하다. 어떻게 설치할 거냐? 이게 문제가 돼요. 항상 우리가 국토 난개발 그러는데 난개발인 것은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먼저 들어가니까 난개발이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영인이. 우리나라 난개발 그러면 어디가 없습니까? 하면 지금은 그런 말 없지만 옛날에는 영인입니다. 영인. 영인 구성 가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산을 홀랑 깎아서 아파트 다 지었는데 뭐가 없어요? 학교가 없어요.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학교가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 다 들어가는데 학교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요. 딱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수용 인원이 몇 명이요? 1000명이요. 애들은 몇 명이요? 2000명이요.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어저께 했으면 초등학교 1학년이 오후반 가는 거예요. 걔가 뭐라 했냐 그러면 엄마한테 하는 얘기가 엄마 유치원은 오전에 가는데 왜 학교는 오후에 가? 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초1짜리가 오후에 가냐 이런 얘기요. 학교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라고요? 난개발 이거 외친다는 얘기요. 외치는데 국가는 이 난개발을 어떻게 막을까? 이게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자 여기에다 이제 개발합니다. 개발. 여기서 말하는 이 개발은 건축입니다. 건축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여기는 인구가 유입이 돼요. 사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인구가 유입이 된다 그러면 이 개발하는 이 지역에 도로가 있으니까 개발했지 도로가 없으면 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데 그 도로가 부족한 거예요. 이제 기존에 도로가 있었는데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분명히 그 지역에 뭐가 있었냐? 분명히 기반시설이 있긴 있었는데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됩니다. 부족이 예상되는데 이걸 그대로 놓고 개발하면 난개발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주 간단해. 방법 어쩌면 됩니까? 그만큼 보충하면 됩니다. 보충.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보충해주면 되는 거예요. 보충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그 지역 상황을 잘 보는 거예요. 지역 상황이 보충이 곤란한 지역도 있고 보충이 가능한 지역이 있어요. 보충이 곤란한 지역, 보충이 가능한 지역. 보충이 곤란하다. 어디가 보충이 곤란하냐?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입니다. 이런 데는 지금 개발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개발이 끝났죠. 현재 지금 우리 이 건물 갖다 몇 층짜리 건물입니까? 지금 우리 학원 보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도로가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 학원이 여기 조그만 도로 있으니까 이 코너에 지금 건물이 학원 건물이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건물인데 봐봐요. 이 일대 건축물의 총 규모가 예를 들어 4층 합시다. 4층짜리 건물이다. 그거를 이 제일 처음에 여기다 건물 갖다가 4층짜리 건물 지을 때 이 도로폭이 몇 메타였냐 그러면 지금 이 도로폭 몇 메타 나오던가요? 제가 오기 전에 방금 전에 재고하세요. 몇 메타 나옵니까? 8m 나옵니다. 8m. 이 앞에 도로폭 몇 메타 나옵니까? 예, 이거 정확히 재니까 16m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 옛날에는 이 일대가 4층밖에 못 지었어요. 평균적으로. 근데 지금은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가? 지금은 16층까지는 지을 수 있어요. 법에 의해서 이제 규모가 완화돼요. 16층 지은다면 건물의 규모가 몇 배 커졌어요? 4배. 건물이 4배 커졌다 그러면 전부 다 16층 짓겠죠? 16층 지은데 인구가 몇 배 더요? 4배. 사람이 4배. 그럼 그렇게 지으면 이 도로가 몇 배로 늘어나야 돼요? 4배 몇 메타요? 32m. 이거 몇 배 늘려야 돼요? 4배면 64m. 늘려야 되는데 늘려줄 땅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러면 어쩔 거냐? 이런 얘기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미 여기는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요. 완료된 지역에다 어쩐다? 또 개발한다. 또 개발, 재개발, 재건축. 또 개발하다 보니까는 기존에 있던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어쩌자? 늘리자. 늘릴 공간이 없다. 이제 어떨 거냐? 이게 난개발이 된 거예요. 그러면 좀 이제 우리가 중개사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뭐 집에서 나와가지고 출퇴근할 때 그냥 대충 다니지 말고 뭔가 공사하면 항상 눈여겨봐야 돼요. 전부 다 우리 시험하고 연관이 되니까. 재개발하는 지역 가서 보게 되면 도로가 8m 도로인데 여기 철거하고 재개발 한다면 8m가 그대로 있던가요? 좀 늘어나던가요? 좀 늘어납니다. 차선이 한 개씩 더 생겨. 그래서 여기를 갖다 살짝 밀어서 도로를 늘리고 살짝 늘려가지고 최대한 만들었더니 몇 메타는 되냐? 16m까지는 해보겠어요. 근데 32m는 못 하겠어요.
2배까지는 늘어보겠는데, 해보겠는데, 4배는 안 되겠다. 이 상태에서 4배를 건축하면 100% 난개발 나요. 방법이 없어요. 얘를 갖다가 낮춰야 돼요. 어쩔 수가 없이 이 지역은. 몇 층까지요? 8층까지 이렇게 낮춰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따로 별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을 곤란하다. 이런 지역을 별도 잡아가지고 개발의 규모를 좀 통제하자. 해가지고 그 지역이 이러고 나옵니다. 개발의 밀도입니다. 밀도라는 것은 빽빽이 들어찬 거.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지역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 딱 지정되면 나중에 배우지만 앞전 차례 배웠어요. 건물이 옆으로 퍼지는 것은 뭐가 막아내요? 건폐율이. 그런 게 배웁니다. 건폐율 앞전에 배웠어요. 건폐율. 건물이 위로 가는 것은 뭐가 막아내냐? 용적률이 막아내요. 그러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저기는 줄여라.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안 나온다. 그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 딱 지정해놓고 저렇게 이제 이 제도 만들어놓고 우리나라는 저거 몇 번 썼습니까? 한 번도 안 썼어요. 이론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보면 저 제도는 우리 중개사 시험 보려고 만든 것 같아요. 만들어놓고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좋은 제도는 아니에요. 두 번째는 반대입니다. 반대. 이제는 포충이 가능하다. 포충이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여기에 이렇게 지금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 시계상가에서 여기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린벨트 있습니다. 그린벨트 다 알죠?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그린벨트에 사람 살아요 안 살아요? 사람은 살아요. 많이는 안 살아요. 봤더니 딱 여기 이렇게 두 집 살아요. 두 집 이렇게 두 집 산다고 합시다. 근데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길은 있어야 돼요. 날아다닐 수 없으니까 길이 있어야 하니까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이 도로를 이용해서 두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여기는 더 이상 개발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도로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그린벨트가 해제됩니다. 그린벨트 해제하는 이유는 뭡니까? 뭐 하려고 해제하겠습니까? 뭐 하려고? 당연히 개발하려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아파트를 갖다가 5,000세대를 지은다 합시다. 원래 두 가구 살던 동네 아파트가 5,000세 들어가요. 이 도로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도로가 부족해요. 추가 설치합시다.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라고? 하라고. 해야 되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 여기다 기바에 설치할 때 들어가는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가냐? 총 비용이 5,000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5,000원을 누가 내야 돼요? 누가 도로 설치해야 돼요? 월급 받죠? 세금 내야 안 내요? 세금 내죠. 그 세금 누가 뜯어가요? 정부가, 국가나 지자체가.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들한테 세금 받아갔으면 그걸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설치해야 되고, 국가나 누가 지자체가.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무가 있으니까 해줘야 되는데, 국가 지자체 금고를 다 봤더니 얼마밖에 안 돼요? 4,000원밖에 안 돼요. 얼마가 부족해요? 1,000원이 부족해요. 그러면 1,000원 만들 때까지 개발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난개발이에요. 민간인은 민간 건설에서는 돈 된다 그러면 이거 산 하루아침에 깎아요. 돈만 되면은. 근데 문제는 국가는 거기에 맞춰서 도로 바로 할 수 있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재원 조달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인이 난개발 나오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먼저 민간 건설에서는 아파트를 다 지었는데 지자체는 학교를 못 짓고 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먼저 입주했어요. 입주를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먼저 입주를 했어요. 학교가 없어요. 이교대. 주민들이 난개발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난개발 그러니까 국가가 봤을 때는 아니 이익은 누가 보고 개발한 사람이 이익을 다 봤는데 욕은 누가 먹고 내가 욕은 다 먹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게 해가지고 이익 본자가 내가 누구 때문에 이걸 해줘야 되냐 한다니 여기 누가 개발했다? 현대가 개발했다. 현대 때문에 개발하니까 현대 때문에 도로가 필요하니까 얘가 원인 제공했죠. 그래서 원인자 부담금 니네라. 내가 이거 해주면 누가 이쁜다? 얘가 이쁜다. 수익자 부담금. 그렇게 해가지고 개발자한테 돈을 좀 받아야 되겠다. 많이는 안 받아요. 20%만 받으니까. 개발자한테 돈 받는다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여기에 이제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받습니다. 얼마 받아요? 1,000원 받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만들어가지고 5,000원 만들어가지고 도로 설치해놓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해주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돈이 납부가 안 되면 준공검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준공검사를 안 해주면 절대 주민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남개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 내면 어쩐다? 준공검사 해준다. 이렇게 제도를 바꾼다고.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개발하고 싶은 사람은 일정 부분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잡아가지고 명칭을 붙이는데 그 명칭을 국가는 뭐라고 붙였냐 그러면 여기에다가 기반시설 스스로 설치한다. 부담구역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렇게 지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는 시험 문제 매년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제도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3장에서 세 가지 배워요. 첫 번째 개발 행위가 뭔가. 두 번째 어떻게 허가받을 거냐. 세 번째 그런 개발 행위로 기반시설 필요할 때 어떻게 설치할 건가. 세 가지가 있고. 작년에는 작년도 아니고 올해는 아직 해가 안 갔으니까 여기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여기에 있었는데 올해는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공법 입장에서 아주 반기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제가 기본이 2문제짜리고 그거 하려면 기본 2시간을 갖다 또 해야 돼요. 근데 국토계획법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는 없어졌습니다. 그럼 없어졌다고 그 제도가 아예 없어졌냐? 우리 국가에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계속 시행을 해요. 근데 법을 국토계획법에서 안 하고 어디로 갔냐? 중개사법으로. 원래는 제가 강의했어야 되는데 이제부터 누가 한다고요? 우리 중개사법 교수 누굽니까? 그분이 직접 한다고. 공법 입장에서 부담이 좀 들었다고. 사실 중개사법은 내용이 너무 작아요. 내용이 너무 작으니까 공법도 몇 개 법을 갖다 한 3분의 1 정도 떼서 줘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법 부담이 약간 줄어듭니다. 바로 기타 가가지고 기타에 무슨 제도가 있냐 그러면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시범도시라는 제도. 개성이 있고 특색 있는 도시 만든다. 간혹가다 서울에서는 바라볼 수가 없고 지방을 좀 다닌다 하면 무슨 시범말 안 맞습니까? 차 타고 다니다 보면 동네 입구 어귀에다 무슨 정보통신 시범말 해가지고 그런 거 있는데 그게 여기서 말하는 시범도시. 시범도시라는 제도 배우고 두 번째 뭐가 있냐 그러면 남의 땅에 들어갑니다. 남의 땅에 들어간 게 타인 토지 출입입니다. 타인 토지 출입. 어떻게 남의 땅에 들어가냐? 우리는 남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근데 남의 땅에 들어가서 허가를 받으면 남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무나 허가해 주진 않아요.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만 들어가게끔 허가해줘. 그걸 배우고 세 번째 끝으로 뭘 배우냐면 청문입니다. 청문이라는 제도. 청문, 의견을 듣는 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국가나 지자체가 개인들에게, 국가기관이 개인들에게 뭔가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을 할 때는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왜 그러한 행위를 했는가 변명할 기회를 줘요. 변명이 타당하지 돼요. 정상 참작을 해야 돼요. 가장 쉬운 예로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중앙선이 있어요. 차 갑니다. 운전할 때 중앙선 넘어가지 말아요. 넘어지가 말았는데 자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다 잽싸게 들으면 괜찮은데 재수없이 넘어가가지고 앞에 오는 차를 갖다 박았어요. 중앙선 침범이죠. 그래서 사람이 2명이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요. 이쯤 되면 운전면허는 취소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취소가 되겠죠. 면허가 취소되면 얘를 갑이라 합시다. 갑의 면허가 취소되면 갑은 그만큼 피해를 봅니까 뭡니까? 보죠. 잘못했지만 갑도 그만큼 손해를 봐야 안 봐요? 봐요. 이렇게 갑에게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면허 취소는 행정처분이요. 이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너 왜 넘어갔니라고 변명할 기회를 주라는 얘기요. 변명이 타당하면 어쩐다고 취소하지 말라는 얘기요. 권리구제 해야 되니까. 변명이 타당성이 없으면 취소해라는 얘기요. 왜 넘어갔니 물어보니까 와서 변명해봐요. 변명하는데 뭘 하게요? 내가 원래 서리를 좀 즐기는 스타일인데 평소에는 한 번도 사고가 없었는데 이번에 재수없이 한 번 딱 그랬어요. 절대 앞으로는 잘 피할 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타당성 있어요? 없죠. 이건 어찌해야 돼요? 취소해야죠. 근데 얘가 왜 그랬어요?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나는 진짜 모범 운전한 사람이고 여태까지 사고 낸 적도 없고 그날도 나는
좀 비가 추적 좋은데 운전대를 원래 운전 배울 때 11시 10분 그러죠? 핸들 배울 때 딱 적극하는데 뒤에서 이따만한 덤프가 와가지고 빗길 미끼면 나를 박았다는 얘기요. 나는 얘 힘에 의해서 넘어갔다는 얘기요. 어쩔 수 없이 박았다는 얘기요. 그럼 얘는 넘어간 행위는 어쨌거나 잘못돼요. 넘어간 행위는 국가에서 방벽 쌓았으면 안 넘어갔겠지? 넘어갔습니다. 박았습니다. 얘가 잘못한 건 했지만 그래도 이거 취소하면 얘가 어쩌죠? 아마 분리보겠죠? 이런 경우는 어쩐다고 면허 취소하면 안 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그걸 좀 변명할 기회를 주자. 그걸 보고 우리가 청문 그래 청문.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배웁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그러니까 이 내용 가지고 우리가 보통 한 달 합니다. 이 내용 가지고 한 달. 이게 국토계획법 내용인데 이 국토계획법이 기본이 돼야만 나머지 5개 법을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12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많이 나오진 않는데 국토계획법 공부를 잘해야 되고 이걸 알아야 나머지 6개 법을 5개 할 수가 있고 이거 모르면 합격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중개업이 안 돼요. 업이. 중개업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 법을 공부를 해야 돼요. 실무를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책 보게 되면 338페이지. 자, 1번 총설에서 영어가 나옵니다. 영어가 나오는데 영어에서 1번 광역 도시계. 네, 책 봅시다. 책. 네, 책 몇 페이지인가? 338페이지. 그 책이 아닌 것 같아. 우리는 빨간색 책인데. 왜 그것밖에 안 줬대? 뭔가 좀 밉보인 모양이네, 그러면. 가서 지금 강의실 잘못 온 거 아닙니까? 맞는데? 이 빨간색이 빨간색. 그럼 가서 좀 다시 달라고 그래서 책 잘못 줬다고. 저거는 느낌이 주택관리사 같은데? 영어만 보게 되면 국토계획법은 영어만 해가지고 거의 몇 개 있습니까? 18번 해가지고 넘겨봤더니 3페이지 막 23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영어가 시험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데 이게 단독으로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뒤에 공부하면 본문에 들어가서 나올 수도 있고 영어는 시험 문제 반드시 안 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를 모르면 이 법을 읽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영어는 이해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광역도시계. 자, 먼저 계획만 봐봐. 1번 광역도시계, 2번 도시계, 2번 도시군계획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2번 도시계획, 3번 도시기본계획, 4번 도시관리계획, 5번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한 장 넘겨봅시다. 넘겨봤더니 14번 뭐가 있습니까? 국가계획. 14번 국가계획 있죠? 무슨 계획이 이렇게 많을까? 무슨 계획이? 일단은 그 계획 순서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일단 순서만 좀 잡아. 순서만 잡아보면 맨 위에 뭐가 있냐 그러면 맨 위에는 국가계획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계획이 국가계획. 국가계획 밑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순서가 이래요. 국가계획 밑에 광역도시계획. 유치하지만 순서 찾는 게 또 시험 문제 나와요. 광역도시계획 밑에 뭐가 있냐 그러면 그때는 도시계획 그래. 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밑에는 도시계획이 있다. 도시계획. 군에서는 뭐라고요? 군계획 그래요. 군계획. 그러면 도시계획은 뭘 보고 도시계획을 하냐?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계획은 없어요. 그런 계획은 없고 도시계획은 없고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이 도시기본계획 밑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다시 도시관리계획이 있어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두 개를 더해가지고 도시계획. 왜 그러는가 설명 좀 이따 이해를 해야 돼요. 군으로 가게 되면 뭐라고요? 군기본계획. 군으로 가게 되면 군관리계획. 그러니까 이 틀은 이렇게만 잡아야 돼요. 지구단위계획 그거는 순서가 시험에 아니니까. 맨 위에 국가계획 있고 그 밑에 광역도시계획, 그 밑에 도시계획. 도시계획은 기본계획, 그 밑에 관리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도시계획한다. 이거 알고 항상 모든 계획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위 계획은 밑에가 하위고 위가 상이니까 하위 계획은 언제나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법 조문에 있는 글을 전부 다 이제는 한글로 합니다. 한글로. 옛날에는 한문 썼는데 지금 전부 다 한글로 바꾸다 보니까 옛날에는 상하 그랬는데 지금은 상하라는 말을 안 써요. 저분 학원을 좀 잘못 찾아온 것 같아요. 우리 학원이 아니라 다른 학원 같아요. 다른 학원 오는데 우리 학원 와본 것 같아요. 중개사인데 저 책 줬으면 저건 우리 책이 아닌데 빨간색인데요. 자, 지금 언제나 이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근데 부합 이거를 달리 표현하면 적합해야 된다. 달리 표현하면 들어맞아야 한다. 왜 이렇게 쓰냐 그러면 우리가 6개 법을 배우는데 어떤 법은 부합해야 된다. 어떤 법은 적합해야 된다. 어떤 법은 들어맞아야 한다. 다 같은 뜻이에요. 무조건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위 계획을 만들 때는 딱 상위 계획을 보면서 만들어야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내용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내용이 서로 달라지면, 서로 다르면 시험 문제가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내용이 서로 다르면 하위 계획은 자동 무효다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지금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나중에 이런 거 전부 다 이해해야 돼요.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하위 계획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위 계획이 무효다 그러면 틀리는 게요. 그래도 하위 계획 어쩐다? 그래도 유효하다 이래야 맞는 거야. 그 대신 내용이 서로 다르면 뭐가 우선하냐? 상위 계획이 우선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내용이 서로 다르면 상위 계획이 우선한다. 왜 그러는가는 이제 설명 듣다 보면 나중에 저절로 터득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순서만 좀 잡자고 순서만. 자리에 뭐가 있는가? 국가계획. 그리고 그 밑에 광역도시계획. 그 밑에 도시계획. 세 개.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도시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더해서 도시계획을 한다. 어쨌거나 순서는 이렇게 온다라는 건 알아놓고요. 그렇게 알고 이제 거기 있는 계획들이 이제 하나씩 봐야 되는데, 자, 1번 광역도시계획이죠.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2번 도시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관할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를 구분한다. 3번 도시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군, 관할구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관리의 수립에 지침된다. 백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한글이니까 읽을 수 있는데 읽어봤자 무슨 말이냐고 이게.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관, 장기 발전 방향, 도시계획이라 특별시, 광역시. 읽어봤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읽지 말고 설명할 테니까 설명을 듣고 다시 읽어봐요. 설명을 듣고 읽어보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면 핵심만 딱 빼가지고 핵심만 주구장창 반복하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이런 계획들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국토가 이만하다 그러면 이 국토 쪽은 밑에 쪽이니까 여기를 갖다가 자, 이 말도 안 되지만 이 사각을 우리는 국토라고 합시다. 사각을 국토로 하고 국토를 갖다 이게 하나하나 도시로 나눠 봅시다. 하나하나 도시 그러면 사각이 말도 안 되지만 사각을 하나하나 도시로 하고 어디가 도시냐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가 도시입니까? 특별시. 두 번째 광역시. 세 번째 특별자치시. 네 번째 특별자치도, 시군.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하나의 도시라고. 현재 우리는 어디 살아요? 특별시.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출마할 때 뭐라 했는가 생각해봐요. 내가 출마하게 되면 서울을 갖다가 가장 좋은 도시 만든다 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출마하면 서울을 한 방에 박살낸다 했습니까? 생각해야죠. 내가 출마하게 되면 서울을 가장 좋은 도시 만들겠다 해서 두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니까 우리는 경쟁 중에서 이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이 사람 뽑아줬죠?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은 자기가 원하는 시장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서울이라는 도시를 가장 좋은 도시 만들 거냐 이런 얘기. 서울이라는 도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도시 이러면 안 되지.
명색의 수도인데 세계에서 좋은 도시 이 말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가장 좋은 도시를 만들까 이런 얘기야. 이 사람도 마찬가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도 여기 있는 이 사람도 여기 있는 이 사람도 여기 있는 이 사람도 어떻게 해서 가장 좋은 도시를 만들 거냐. 그래서 이분들을 잘 뽑아야 돼. 국회의원보다 물론 국회의원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을 잘 뽑아야만 우리는 그 도시가 잘 들어가요. 이래서 이 도시를 관리하는 장들은 자기가 관리하는 하나의 도시입니다. 하나의 도시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바뀌려면 수십 년이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노력해 가야 돼요. 하나의 도시 아주 멀리 바라봅니다. 멀리 바라보니까 장기입니다. 장기. 하나의 도시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하나의 도시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여기서 장기 그러면 20년입니다. 20년짜리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20년짜리 계획.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만드는데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하냐. 하나의 도시를 만들 때 기초와 근본이 되는 계획이요. 도시를 만들 기초와 근본이 되는 계획. 그래서 기본 계획이요. 그래서 이 계획을 만듭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도시 기본 계획이요. 국내에서 뭐라고요? 군 기본 계획. 따라서 서울이라는 도시가 장차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궁금하면 뭘 보라고요?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을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이 내용을 봐서 뭐 할 거예요? 중계로 연결해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좀 중계하고 약간 좀 뭐랄까 직접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되는 게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도시기본계획을 보게 되면 앞으로 도로가 어디로 개설이 되고 앞으로 어디가 개발이 되고 이런 내용들이 쫙 나오는데 서울 지금 개발 안 된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산 있죠 남산. 저건 마저 개발할까요? 저거는 평생 개발할 수가 없는 땅이요. 그러니까 서울은 더 이상 개발할 땅이 없어요. 개발한다 그러면 어찌해야 돼요? 이거 철거하고 다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중개할 때는 별로 큰 도움은 안 돼요. 서울을 뺀 나머지 모든 도시는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듣고 있는 분들은 어찌해야 돼요? 자기 도시 도시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도시기본계획이 중개함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계획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도로 계획 같은 거 다 나와요. 제가 대구에서 수업하면서 대구 학생들한테 대구 지하철이 이렇게 해가지고 1호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호선이 있습니다. 2호선. 이렇게 해가지고 3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분들한테 얘기하게 되면 제가 월요일날 대구 나가거든요. 대구 수업 나가는데 대구 분한테 대구 지하철은 몇 호선까지 있습니까? 그러면 3호선까지 있습니다. 맞아요. 1호선 있고 2호선 있고 3호선 있으니까 4호선을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그러면 안 만듭니다. 그래요. 근데 대구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보게 되면 4호선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4호선 계획이 이렇게 해가지고 순환선으로 나와 있어요. 이미. 그리고 이게 이제 향후 4호선. 그리고 5호선, 6호선은 추후 예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구는 이 지하철 몇 개 만든다고 6호선까지 가겠다. 이게 좀 구상도예요. 이게 도시기본계획 보면 이런 내용이 다 나온다. 근데 지금 5호선, 6호선 안 꺼놨잖아요. 도시가 어떻게 커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향후 추이를 보면서. 그러면 4호선 같은 경우는 노선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확정했나? 확정을 안 했어요. 방향 제시니까 구성돼요. 장차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만들 것이다. 그럼 우리는 투자를 하게 되면, 자, 이런 데 가서 투자를 해야 돼요? 아니면 이런 데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환승역까지, 환승역으로. 여기 하나 있는 거하고 환승은 차원이 달라, 이게. 그러면 여기가 어디 되는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데, 이 지도를 보게 되면 대구 사는 분들은 알아요. 그 위치가 어디쯤 된다는 거. 그러면 이거를 보고 중계를 할 땐 여기에 맞춰서 중계를 해야지. 생뚱맞게 개발도 안 된 여기 땅이 좋아요 강조하지 말고 어디가 좋다고? 여기가 훨씬 좋다고. 이미 개발됐는데요. 그래도 여기가 좋다고. 그래도 여기 이런 강조를 해줘야지. 말하지 말고 보여주면서. 이 그림은 내가 그린 것이 아니고 누가요? 대구시장이 그린 건데 향후 20년 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했다가 아니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안 하면 아니면 말고 이 계획은 우리나라 계획은 국가에서도 하기로 해놓고 어쩔 수가 없어요. 사기가 아니에요.
국가에서도 하기도 해놓고 변화가 생기는 국가도 못하는 거예요. 양주 사건 모릅니까? 경기도 양주. 신도시 만든다고 엄청나게 지져놓고 신도시 만듭니다. 양주에다 이만큼 신도시 만듭니다. 여기 있는 토지는 전부 다 뭐 합니까? 수용합니다. 수용합니다. 갑이 여기에 살아요. 자, 수용하면 당연히 보상금 나오죠. 보상금 얼마 나옵니까? 200억 나옵니다. 보상금 200억 나오면 더 이상 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고 살아야지, 그죠? 그걸로. 근데 200억 들고 가려고 하니까, 자, 비켜. 돈 주고 가. 200억 들고 가려고 했더니 국가가, 야, 다시 와 해가지고. 그냥 가면 안 되지. 왜요? 너 땅 팔았으니까 세금 내야지. 내가 언제 땅 팔았어? 네가 내 거 뺏어갔지. 법에서는 내가 뺏은 거지만 그것도 너는 판결된다고. 어쩌라고? 세금 내라고. 한 70억 내놔라. 어쩌겠어요? 아니, 땅 뺏긴 것도 억울한데 거기서 70억 세금 내라고 하면 열받아 안 받아요? 받죠. 좀 부당하죠? 그래서 국가는 뭘 만들었냐? 대토라는 대토한다. 이 땅 대신에 다른 땅을 사면 된다고. 이 돈 들고 가가지고. 대토하면 어쩐다고? 세금이 안 나온다고. 대토라는 것은 보상금이 언제 나오느냐? 보상금 나온 시점 전후로 해가지고 대토 기간을 준다고. 기간을. 국가에서 발표했어요. 언제요? 보상금은 2000 예를 들어서 10년 5월 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2009년도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2010년도에 이 돈 받아가지고 옆에 땅 사러 가게 되면 옆에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이제. 항상 우리는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신도시 주변 땅들이 뜁니다. 엄청 뜁니다. 왜 뜁니까? 대부분 개발의 후광 효과가 그런데 후광 효과가 아니고 대토입니다. 대토. 이 돈은 주변으로 대부분 밀려요. 왜? 세금 안 내려면 대토해야 되니까. 근데 이 대토가 보상금 받아서 하게 되면 안 된다니까. 너무 올라가지고 10평 살고 7평 못 산다니까. 그러니까 보상금 나오기 전에 이미 알고 있으니까 먼저 뜬다고 은행에서 70억, 100억, 150억 받아가지고 증거가 있으니까 받아가지고 옆에 땅을 샀다고 얼마, 150억 샀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5월 1일 되니까 국가가 사업을 안 해요. 보상을 안 줘요. 왜 돈 안 줘요? 국가가 지금 좀 어려워요. 좀 기다려보세요. 7월 때도 안 줘요. 10월 때도 안 돼요. 한 달에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이자가. 그러다 보니까 10월 되니까 못 버티고 한 사람이 죽어요. 또 죽어요. 7명째 죽으면 한마디 했어요. 내가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고 대통령한테 탄원서 올리는 거. 왜 그러는가? 양주 이만큼 개발을 했는데 국가 경제가 안 좋으니까 개발 계획 전부 다 취소가 돼. 취소가. 해가지고 이만큼만 취소 난리치니까 그러면 이만큼만 개발했습니다. 이게 어쩌냐고. 죽어야지. 만약에 개인이 이거 했다. 이거는 완전 사기. 국가가 하니까 사기는 아니에요. 사기는. 뭐 어쩔 겁니까? 무슨 얘기요? 이거 지금 대구광역시장이 한다고 결론 낸 건 아니라니까. 앞으로 어쩌라고요? 할 것이다. 그러면 저거 될 줄 알고 할 것이다. 어떻게 믿고 들어가냐고. 결정된 다음에 들어가지. 남들은요. 이런 계획만 있으면 남들은 이미 알고 다 들어가요. 남들은 다 들어가고 결정 딱 되고 난 다음에 들어가려면 남들은 10원에 샀으면 혼자 50원에 산다 이런 얘기요. 결정되고 들어가면 어차피 또 그건 먹을 게 없다는 얘기. 들어가봤자 늦었다는 얘기. 이런 내용들이 기본계획이 있으니까 기본계획을 미리미리 알고 이거를 알고 기본계획 읽다 보면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평소에 우리가 안 쓴 용어들이 많아요. 우리 책 보면 평소에 안 쓴 말들이 되게 많은데 그것보다도 평소에 안 쓴 말이 많은데 무슨 말이 많냐 그러면 제가 마산에서 강의를 하니까 강의 이제 수업 며칠 하게 되면 야간반은 그런 건데 주간반은 주로 반장을 뽑거든요. 반장하고 총무 뽑아요. 한 3주 정도 되니까 반장 뽑았습니다. 반장 선출하고 총무 선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끝나니까 반장님이 오늘 기념으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점심을 함께 하자. 반장이 이분 여자분인데 반장이 우리 점심이나 함께 합시다 그랬더니 총무님이 이분 연세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반장 언니가 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오늘 기념으로 쏠 거야. 그랬더니 반장이 뭐라고요? 쏘기는 뭘 쏘냐고. 뭐 하자? 분빠이 하자. 분빠이. 그러면 분빠이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지만 분빠이 말하고 터치페이 이 말하고 어느 게 좀 더 있어 보여? 사람이
이 말이 좀 더 있어 보잖아요. 이게 기본계획이라고, 기본계획. 기본계획 있다 보면 내용도 있지만은 거기에 평소에 안 썼던 말들이 있다고. 뭔가 좀 있어 보이는 말들 자꾸 읽어가지고 그런 말을 나 혼자서 거울 보고 몇 번 얘기하죠. 우리가 TV에 나와서 강의하게 되면 우리 학원 선생님들 전부 다 봐요. 저도 한 7년 동안 나갔으니까 TV에 나와서 강의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거울 보고 50번, 100번 연습해요. 거울 보고 앉아서. 그렇게도 가면 긴장해요. 근데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세 번째는 무슨 현상이 있는가? 지금 카메라맨 있고 여기서 몇 명 있는데 딱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실수하게 되면 금방 할 것 같죠? 처음에는 실수하게 되면 지레 겁먹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NG 다시 합시다 이랬는데 두 번, 세 번 하니까 귀찮은 거예요. 딱 생각하니까 실수해도 분명히 몰라. 이 사람은 카메라맨 공부하냐고 안 하지. 절대 몰라요. 감독 절대 몰라요. 실수 자연스럽게 넘어가버려. 귀찮으니까. 그때 가게 되면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 하다 보면 이게 내가 몇 번 혼자 말하면 이게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자연스러워지면 나중에 뭐가 좋으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 이 도시 전체 내용을 달면 봐요. 우리가 지금 어디서 중계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대구에서 이게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중계한다. 서울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도 전국 어디든지 서울 사람이 내려가야 그 동네가 개발이 돼요. 속된 말로 강남 아줌마가 움직여줘야 우리나라는 그 동네가 좀 같이 올라간다고. 이 구조가 있다 보니까 자, 서울 사람이 이제 대구에 투자를 왔어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자, 갑이 여기서 중개하는데 갑에 나와봐는 이만까지입니다. 이만까지가 자기 섹터예요. 할 수 있는 영역법인데 이분이 와가지고 자꾸 자꾸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쪽을 모르는데 연구도 없고. 그럼 어찌해야 돼요? 이 사람 눈이 여기 있는 것 같다 이쪽으로 돌려야 된다고. 어떻게 돌릴 거냐고. 이 사람이 여기 말하면 그쪽 말하니까 이쪽 보라니까. 그럼 어째요? 뭐 이런 사람 다 있어? 가버리지. 아주 자연스럽게. 그때는 이 사람 갖다 시선을 이리 옮기려면 그때는 여기에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되고 대구시 전체 개발 계획을 알려줘야 돼요. 대구 전체 아우르는 개발 계획 쫙 알려주고 그러면서 점씩 풀면서 이쪽 개발 계획보다 이쪽이 훨씬 더 좋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내가 알아야만 설명할 수 있는 게요. 알려주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시선을 이쪽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시선을. 땅 중개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중개하게 되면 지도가 딱 걸려있죠. 지도가 도로로 하나, 둘, 셋. 제일 처음에는 대구광역시 전체 지도가 쫙 뜹니다. 이 사람은 대로기 위해서. 그러면 도로 표시 다 돼 있으니까 보면서 보세요. 도로가 이렇게 가잖아요. 도로가 이리 가는 것이 아니고 도로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나가잖아요. 철도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도로 노선이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여기는 어쩌다 이렇게 하나 있네, 세 개 있네. 전체를 보면서 이쪽이 좋다는 거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이제 그 사람 시선이 이쪽으로 왔으면 이 부분만 따로 설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 지도를 쫙 내는 거. 자기 지역 일대를 나타내는 거. 그 지도 가지고 이게 이제 확대되면 이만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막 해가지고 내 물건은 주로 나는 이쪽에서 이쪽에 물건은 이쪽에 나쁜 사기친 거 아니에요. 절대 이것은 개발 계획인데 해가지고 이 전체를 보면서 이쪽보다는 이쪽이 좋다는 거 알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온 지도 세 번째 지도 딱 내려가지고 거기서 계약서를 써야 돼요. 우리가 업할 때 이런 걸 하려면 기본 계획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 계획을 안 읽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본 계획이 하나의 도시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어느 특정 면이 아니고 모든 면입니다. 모든 면에 대한 방향 제시하니까 우리가 기본 계획은 종합 계획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도시의 인구는, 경제는, 사회는, 문화는, 교통은, 수도는, 환경은 모든 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한 장짜리가 아니고 보통 500페이지, 600페이지가 돼요. 500페이지, 600페이지 되는데 그 기본계 보게 되면 만약에 이게 지금 하나의 도시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색깔을 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여기 지금 흰색입니다. 시작해 여기도 흰색이네. 여기도 이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흰색이네.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흰색 돼 있네. 첫 번째 이 색이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색이 나와가지고 여기 이만큼 해가지고 이만큼 청색이 쫙 나오고 이쪽도 이만큼 청색이 나오고 이쪽도 이만큼 청색이 나오고 그러면 또 다시 가지고 빨간색이 쫙 해서 빨간색이 막 나온 거요. 여기도 빨간색, 여기도 빨간색, 빨간색 이렇게 해서 색깔로 해가지고
이제는 노란색이 막 넓게 노란색 해가지고 칼라니까 지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범내 딱 나오면 이제 범내 색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흰색 기 개발지 무슨 뜻이요? 이미 개발이 끝난 땅. 두 번째 뭐가 나와야 돼요? 얘가 쫙 나와가지고 개발 가능지 앞으로 20년 동안 개발할 수 있는 땅. 세 번째 쫙 나와가지고 빨간색 나와가지고 얘는 개발 억제지 개발하지 마라. 네 번째 나와가지고 개발 불능지. 그러면 우리는 자 땅을 전문하는 사람들은 흰색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개발 끝났다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파란색. 그러면 이 파란색 가면서 파란색 위를 가야 돼요? 밑을 가야 돼요? 여기에다가 뭘 보냐? 항상 도는 뭐 따라 간다고 그래요? 도로 따라서. 그럼 현재 이 도시는 도로가 크게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도로가 부족하다. 그러면 도로 계획이 이미 저기 보면 다 나온다고. 그래서 도로 계획이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첫 번째 먼저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요. 먼저 계획이 도로를 갖다 이렇게 만든다. 딱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이렇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세 번째는 또 이렇게 할까? 이런 식으로. 이러면은 이쪽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있어야죠. 투자 가능성이 이쪽이 있어 보여죠. 생뚱맞게 이런 데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이걸 복합적으로 봐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맞아요, 여기가 맞아요라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전혀 엉뚱한 데 보던 사람이 이쪽을 끌어당길 수가 있다고. 이래서 이것은 기본계획 백날 해봤자 시험 문제 하나 나와 안 나와? 한 문제 나올까 말까인데 합격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 기본계획 중요성을 몰라요. 중개업자가 몰라요. 왜 중개업자가 몰라요? 이 기본계획을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면 저같이 강의하는 사람하고 실제 도시에서 그 업무를 보는 담당 공무원. 그러면 서울시 가면 서울시청에서 도시계획과 가게 되면 도시계획과 담당 공무원들은 도시기본계획을 다 봅니다. 근데 도시기본계획이 시중에 판매를 안 해요. 대내래요. 대내. 안에서만 봐야 된다고.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 밖으로 안 돌아다녀.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게 있다는 게 몰라요. 있다는 자체를 모르는 거요. 강의하는 선생도 본 적이 없으니까 떠들기는 엄청나게 탈떨는데 설명을 아주 잘하는데 몰라요. 있다는 자체가. 근데 저는 이걸 본 지가 한 12년, 14년 됐어요. 용인에 갔더니 한 분이 도시기본계획 딱 가져온 거예요. 교수님, 이게 우리 시 기본계획인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나오고 하여튼 저 때문인지 누구 때문인지 기본계획에 대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야지. 봤으니까. 뭐라고 한 거 저는 여러분이 직접 만드세요. 만드는 방법 알아내세요. 모든 도시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거기에 도시기본계획이 있어요. 도시기본계획 확정이 되면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30일 이상 보여줘야 돼요. 법에서는 보라고 했는데 이 도시를 갖다가 운영하는 사람들은 보는 게 싫어요. 왜요?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 들으면 우리는 바로 무슨 생각이요? 빨리 돈 들고 저리 가야 돼요. 전부 다 뭐가 돼요? 투기가 돼, 투기가 되다 보니까 용인시 기본계획에서 자 여기에다가 개발합니다. 무슨 개발, 인구 몇만 이게 다 나와요. 너무 세세히 나왔어. 그때 당시에는 여기 개발합니다. 무슨 개발, 인구 몇만. 여기 개발합니다. 무슨 개발, 인구 몇만. 이게 딱 찍혀 나오니까 지금 현재 개발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향후에 할 것이다. 정보하는 사람이 잽싸게 들어가가지고 투자가 아니고 투기를 다 하니까 정작 그때 가서 이제 용인시가 이제 개발하러 갔더니 원래 예상할 때는 보상금 100원을 예상했는데 100원이면 수행할지 막상 결정하고 가서 보상을 봤더니 땅값이 올라가지고 500원을 줘야 되겠네. 이러면 개발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시 전체를 위해서 여기 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보상금이 너무나 과도하게 많이 나가면 시에서 개발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기본계획, 나중에 배우지만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바꿔버렸어요. 수립 지침을 변경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런 게 나중에 배우는 시가와 예정 용지거든요. 시가와 예정 지역을 표시하지 말아요. 옛날에는 여기 표시를 해줬는데 시가와 예정지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말 것. 그러면서 시가와 예정 면적은 얼마인데
하여튼 이만큼 할 건데 그게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는 모른다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살짝 바꾼다고. 그래도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래도 찾아간다고. 그 근처 가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눈치가 있는 사람은 기본계 옛날 거하고 지금껏 비교해본 사람도 있고 저는 이거 보고 난 다음부터 수업 시간마다 주장창조에 만드세요. 기본계. 만드는 거 아주 쉬워요. 혼자 만들면요. 저는 아산식 걸 아산식 앞서 얘기했죠. 아산식 기본계 만들었어요. 혼자 만들면 얼마? 24만 원. 왜요? 600페이지니까. 이거 돈 아낀다고 칼라를 흑백 떠버리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칼라 떠야지. 그러니까 24만 원이니까 그때 대표가 저보고 뭐라고? 교수님, 만들 줄 모릅니까? 만들 줄 알지? 직접 만들고 남는 돈은 우리 술 마십시다. 해가지고 직접 프린트 빼가지고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단면 복사하니까 1200페이지 이땀을 두꺼가지고 1, 2, 3 해놓고 근데 이거는 인쇄소 정산해야 되니까 100명만 모인다 50명만 모여도 20만 원짜리가 3만 원 밑으로 떨어져요. 단가가 확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지금 동강 듣고 있는 분들은 동강 듣는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어디서 듣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뭉쳐야 돼요. 뭉쳐가지고 만드는데 밑에 지방은 이미 다 만들어서 제가 하도 떠들어대가지고 울산 만들고 지금 포항 만들고 부산 만들고 김해 만들고 양산 만들고 진주 만들고 창원은 만들고 그 동네 사람들 다 만들었어요. 하도 떠들어대가지고 지금 대구를 작년에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려고 전화했더니 이거 여름쯤에 개정이 됩니다. 5년 주기로 바뀌어 5년 주기로 바뀔 겁니다. 여름까지 기다려야지 바뀐다는데 만들려고 하니까 그게 아마 겨울쯤에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린 거요. 또 만들려고 하는 게 이게 약간 또 내년 넘을 것 같아 분위기가. 만들어 놓고 몇 달 만에 바뀌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공부하는 분들은 기본기를 좌우지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기 싫으면 허구한 날 시청 홈페이지 가가지고 계속 들여다봐요. 근데 우리가 책을 쓰고도 원고 교정 보잖아요. 교정 볼 때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종이 페이퍼로 보는 것은 완전 달라요. 화면 보면 못 잡아내요 우리가. 근데 종이로 보면 다 잡아내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기본계획도 책자 만들어 놓고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도시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나의 도시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그게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이게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가 어떻게 개발될 거냐 궁금한 뭘 봐라고요? 그 도시의 기본계획을 봐야 된다. 그럼 이제 이게 기본계획이면 이제 1번 가서 뭘 봐야 돼요? 광역 도시계획인데 잠시 쉬고 광역부터 시작합시다.